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뭘 믿어야 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막막할 때 많으시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고민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답이 될 수 있는 사고방식, 주체적 수용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복궁은 자금성 화장실만 하겠네요. 와, 어떤 한국인 관광객이 베이징의 그 어마어마한 자금성을 보고 실제로 한 말이래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가 무심결에 그냥 받아들이는 어떤 생각, 어떤 가정을 아주 명확하게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파고들어 볼까요? 과연 큰 게 더 좋은 걸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무의식적으로 크다는 걸 더 뛰어나다는 거랑 그냥 연결시켜 버리거든요. 근데요, 바로 그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는 걸 막는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리장성이나 자금성 앞에 딱 섰을 때 그 압도되는 느낌 있잖아요. 와, 정말 강렬하죠. 하지만 그 거대합이라는 첫인상 뒤에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사실하고 가치 판단을 딱 분리하는 겁니다. 만리장성은 길다. 이건 그냥 사실이죠. 객관적인 팩트. 그런데 기니까 더 우월하다. 이건 우리가 그 사실 위에 덧붙인 생각. 그러니까 그냥 우리만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흔히 그냥 하나로 쭉 이어진 거대한 성벽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은 명나라 때 지어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돼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냥 위대하다 이 한 단어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착각이 단지 만리장성 같은 저 바깥에 있는 대상에만 일어나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한테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우리의 뇌, 우리의 감각 말이에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신선들, 교차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떠세요? 실제로는 없는데 막 깜빡이는 검은 점들이 보이지 않나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눈조차 이렇게 간단하게 속일 수 있는데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많은 지식들을 우리는 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심장은 왼쪽에 있다는 상식이나 이 책상이 매끄럽게 느껴지는 감촉. 사실 이 모든 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심장은 거의 중앙에 있고 책상 표면은 현미경으로 보면 울퉁불퉁하죠. 이처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감각조차 완벽하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생각의 틀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자신의 인식조차 완전히 믿을 수 없다면 대체 우린 뭘 근거로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주체적 수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기준으로 적극적이고 또 비판적으로 따져보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방법이죠.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체적 수용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건요, 아주 간단하지만 또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행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명한 작곡가 찰스 아이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익숙한 걸 좋은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바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요. 정말 그렇죠? 진정한 발전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습관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외부 정보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사회가 이건 상식이야 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 왜?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단단한 가정에 도전할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만 하면 어때요? 길을 잃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출발점, 나만의 닻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더 배우면 또는 저기 가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판단의 기준점은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여기, 지금입니다. 나의 현재 위치,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
이게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라는 닻을 단단히 내렸다면 이제 주변의 수많은 정보들을 제대로 분석할 올바른 도구가 필요하겠죠? 이때 필요한 도구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과학자처럼 증거와 사실을 찾고, 둘째,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을 싹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논리와 이성을 사용해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객관적인 렌즈를 딱 끼고 역사를 보면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아니죠. 그건 유럽 중심의 시각이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존재하던 2개의 문명이 만남을 시작한 사건인 겁니다. 이런 합리적인 도구는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아주 유용해요. 감정적으로, 아니, 왜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이렇게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죠. 중국의 인구나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나 크잖아요? 그럼 통계적으로 특이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체도 그만큼 높은 게 당연하겠죠? 어쩌면 그냥 확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고 더 주체적으로 관계 맺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생각의 도구입니다. 더 큰 게 더 좋다는 착각에 도전하고 내 감각과 지식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의심에서 시작해서 나, 여기, 지금의 닻을 내린 다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다른 문화를 무조건 거부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나만의 단단한 기준을 세워서 그걸 바탕으로 세상과 더 풍부하고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벽을 쌓는 게 아니라 더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의문을 던져보고 싶은 당연한 진실은 무엇인가요?